예, 안녕하세요. 금일 발표를 맡게 된 송주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제 소개를 드리면 전 데브옵스 엔지니어이자 그리고 AWS 컨테이너 히어로입니다. 데브옵스와 AWS에 관련해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커리어나 발표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너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제가 여기에 적어드린 아래 링크와 검색 엔진에서 이 AWS 송주영을 검색해 주시면 제가 발표했던 비디오나 뭐 여러 자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이와 같습니다. 첫 번째 데브옵스 아트 프로젝트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이제 제가 오늘 발표 드릴 내용이 데브옵스 아트 프로젝트라는 내용인데 이 거창한 내용처럼 보이죠. 데브옵스 아트 프로젝트는 저와 몇몇 분이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프로젝트의 취지는 이 데브옵스 철학의 올바른 개념적 이해와 이 철학에 기반한 이상적인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데브옵스의 목적이라 할 수 있는 이 업무 속도 개선이나 효율화, 자동화 등 뭐 여러 가지 관련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 테라폼 코드를 공유하고 뭐 테라폼을 활용한 오픈소스 구축이나 그런 걸 소개하고 뭐 오픈소스 CLI 같은 것도 개발하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툴들도 같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온라인 워크숍도 개최해서 사람들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뭐 결국 제가 복잡하게 이야기했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주 좋은 목적을 가진 의미를 가진 오픈소스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해시토크에서도 이 데브옵스 아트 프로젝트 활동에 대해서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해시토크이니까 해시코프 테라폼 인프라스트럭처 애즈 코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테라폼은 현재 정말 많이 쓰이는 IAC 도구이죠. 뭐 이제는 거의 IAC 도구의 대표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양한 프로바이더를 제공해서 인프라를 이루는 서버, 미드웨어, 사스까지 정말 다양한 것들을 코드를 통해 구축할 수 있죠. 우리가 테라폼을 통해서. 이제는 이러한 IAC 도입을 결정할지 안 할지 한다면 언제 할지에 대한 논의는 사실 끝이 났습니다. IAC를 지금 일이 뭐 급하니까 도입을 나중에 미루자. 그러니까 지금 말고 나중에 하자. 라는 생각이 이제는 좀 잘못됐다는 이야기인 거죠.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IAC는 이제 절대 아닙니다. 인지한 순간 도입하는 게 가장 적합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익숙해지면 코드로서 구축하는 게 훨씬 빠르고 간단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이 IAC가 코드로서의 장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 러닝 커브도 그렇게 높지 않고요. 이번 발표에서는 시간이 넉넉지 않기 때문에 테라폼이 무엇이고 어떤 구조를 가지고 어떤 명령어가 있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대신에 이 오픈소스로서의 테라폼, 그러니까 이 IAC, 인프라스트럭처 애즈 코드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보다는 현재에 대해서 혹은 이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과거에는 테라폼, 패커 같은 이런 도구들을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쓰는 건 당연하고 잘 쓰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과거에는 뭐 테라폼을 아느냐, 사용하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했다면 이제는 이제 테라폼을 잘 활용하는지, 패커를 잘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묻죠. 그러니까 결국 이 인프라 코드들도 프로그래밍 언어와 같은 흐름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랭귀지를 알고 있는지보다도 얼마만큼 우리가 잘 활용하는지, 적합하게 사용하는지가 더 중요하죠. 결국 우리가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드는 것, 뭐 그런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로 저희 AWS 프로비저닝이라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말씀드렸던 데브옵스 아트 프로젝트 중에 하나이고요. 이 테라폼 코드 같은 걸 공개하고 실습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테라폼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제가 그럴 거라 상당히 확신하는 베스트 프랙티스를 공유를 하는 거죠. AWS를 어떻게 구축하는지, 뭐 베리어블을 어떻게 쓰는지, 모듈이나 뭐 그런 기능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포함하고요. 워크숍 페이지를 만들어서 해당 코드를 뭐 라이브 강의를 진행하기도 하고 Q&A 시간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무엇이다를 공유한다기보다는 실제로 현업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실사례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특히 이 많은 분들이 경험할 수 없을 뭐 몇몇 분들만 경험할 수 있는 뭐 수백만 사용자, 수천만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글로벌 서비스는 어떻게 구축하고 어떻게 만들어간지에 대한 이야기도 하는 거죠. 서로. 현재는 제가 이제 AWS 한국 사용자 모임에서 주로 활동을 하지만, 이제는 뭐 좀 더 다양한 커뮤니티나 뭐 유튜브 같은 플랫폼도 활용해서 좀 더 많은 분들께 다가가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깃북 사이트나 뭐 아래 GitHub를 보시면 뭐 여러 자료들을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고플로이어입니다. 고플로이어는 디플로이먼트 툴이고 역시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오픈소스 툴입니다. 역시 프로젝트 중에 하나이죠. 레포에 접속하셔서 쓰셔도 됩니다. 바로 지금 저희 회사에서 프로덕션 레벨에서 활용하고 있는 도구이고, 그 말씀은 상당히 검증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고플로이어를 이야기하기 전에 이 소프트웨어 풀사이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 대략적으로 소스 코드부터 빌드, 테스트, 디플로이먼트, 프로덕션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사실 이 IAC 도입 초반 시절에는 AWS 같은 인프라만 이 코드로 정의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현재는 그렇지 않죠. 인프라스트럭처 에즈 코드라 하면 이 소프트웨어 전체 풀사이클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인프라만 코드로 예측하고 변경하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 풀사이클에서 모든 것들을 코드로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테라폼으로 AWS를 정의하고 관리하는 게 더 이상 논의 대상이 아닌 것처럼 사실 이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미 유명 글로벌 테크 회사라든가 뭐 여러 회사들은 이 모든 철학과 사상들을 실제로 실천하고 구현하고 있죠. 각 단계마다 각 스택, 철학 등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 소스코드 레벨에선 이제 소스 레포가 있고, 뭐 라이브러리 매니저, 뭐 시큐리티 검사는 사실 전체가 다 해당하죠. 그래서 요즘은 라이브러리 매니저의 컨피그레이션을 코드로 정의하고 소스 레포들도 코드로 정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제 빌드 CI 툴들은 이제 많은 상용 솔루션이나 오픈소스 솔루션이 많은 코드를 이제 제공을 하고 있죠. 뭐 야물 파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CI가 돌지 이런 것들을 이제 코드로 정의합니다. 역시 이제 AMI, 골든 AMI를 만들 때도 저희가 테라폼, 패커 같은 툴을 써서 골든 AMI를 만들죠. 그리고 테스트는 테스팅 에즈 코드라고 요즘은 이제 신테틱 테스팅이나 로드 테스트나 이러한 테스트 같은 거를 코드로서 만들어서 오토메이션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디플로이먼트 에즈 코드라고 디플로이먼트에 필요한 간략한 정보라든가 디플로이먼트 이후에 생성되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모아서 이 디플로이먼트 에즈 코드라고 부르고, 이뮤터블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이제 근간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뭐 기놉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깃을 이용해서 이제 배포를 하고 뭐 빌드를 하는. 네. 그리고 이제 프로덕션 레벨에 가면 모니터링 에즈 코드, 알러팅 에즈 코드, 카오스 엔지니어링 다양한 것들을 하는데, 이제 요즘은 이런 것들도 코드로서 관리를 합니다. 실제로 가장 유명한 모니터링 사스 솔루션인 뭐 데이터독이나 뭐 뉴렐릭 같은 것들을 이제 테라폼을 이용해서 이 대시보드를 구축한다거나 여러 컨피그레이션들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 이외에 수많은 툴들이 테라폼이 이제 지원을 하죠. 그 중에서 이 고플레이어는 이 디플로이먼트 단계에 속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사상을 가지고 만들었는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도큐멘테이션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퀵스타트나 뭐 여러 매뉴얼이 있으니 한번 봐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플로이먼트가 베스트 프랙티스를 이루려면 뭐 정말 많은 요소가 있겠지만 뭐 5가지 요소를 한번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하는 이뮤터블 인프라스트럭처입니다. 서버가 한번 배포되면 더 이상 변경되지 않는 개념인 거죠. 서버의 설정 사항이라든가 변경 사항 등을 모두 코드로서 관리하고 배포로 관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버에 문제가 생기면 사실 뭔가 조치를 하는 게 아니라 일단
터미네이트를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AWS의 이슈나 GCP 이런 인프라의 이슈, OS의 이슈적인 이슈 같은 거는 지금 바로 없애버리고 서버를 띄우는 게 사실 더 빠르고 좋은 해결책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JVM 같은 건 사실 언젠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물론 어플리케이션 자체의 문제는 모니터링을 통해서 감지하고 원인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트러블 슈팅은 하더라도 서버를 변경하지는 않는 거죠. 설령 변경을 했어도 금방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바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에 데브, 스테이지, 로드 테스트, 프로덕션 등 이 모든 페이지가 일치하다는 걸 우리가 되도록이면 보장하려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코드로 관리를 하고 이런 형태를 이뮤터블하게 만들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시코프 패커와 테라폼을 통해서 이 골든 AMI를 만들고 인프라를 정의함으로써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배포가 이루어진 과정을 간략하게 봐보겠습니다. 고플레이어를 실행시키면 이 새로운 오토스케일링 그룹, 즉 인스턴스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항상 슬랙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야 하고요. 네, 공유가 됩니다. 네. 두 번째는 그리고 인스턴스가 부트업 될 때 EC2 유저 데이터를 통해서 서버 설정 자동화를 진행합니다. 보통 앤서블이나 배시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이러한 자동화를 진행을 하죠. 이 유저 데이터라 하면 EC2 인스턴스가 최초로 부트업 할 때 실행하는 스크립트를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새로운 서버가 뜨면서 폴더 설정부터 모니터링 설정, 여러 에이전트 설정까지 모든 것을 진행을 하는 거죠. 세 번째로 고플레이어는 새로운 오토스케일링 그룹이 잘 떴는지를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AWS 타겟 그룹, 헬스 체크 같은 걸 이용을 하면 이런 것들을 구현을 할 수가 있죠. 결국 어플리케이션이 어떤 포트로 잘 떴는지 안 떴는지를 3초 동안 얼마 이렇게 이렇게 스레숄드를 줘서 검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헬스 체크가 모두 통과가 되면 이전 버전의 오토 스케일링 그룹을 삭제를 하는 거죠. 중요한 건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 드레이닝 같은 기능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 단 한 개의 리퀘스트도 에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블루그린 배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음은 완료가 됐으면 이제 슬랙으로 이제 완전히 끝났다고 노티파이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매번 배포를 할 때마다 완전히 같지만 완전히 새로운 서버로 배포가 되는 이걸 이뮤터블 인프라스트럭처 디플로이먼트 혹은 피닉스 패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과정이 완벽하게 똑같고 한 단계 더 가상화한 솔루션이 있습니다. 더 고도화된 솔루션이 있죠. 그리고 그 솔루션을 여러분들이 모두 아마 아실 겁니다. 바로 다커, 컨테이너, 이 쿠버네티스인 거죠. 이러한 서상으로 맞춰서 이런 철학에 맞춰서 사실 쿠버네티스가 탄생을 한 겁니다. 이 쿠버네티스가 아무런 사상 없이 사실 탄생한 게 아니라 이러한 이뮤터블 인프라스트럭처 사상이나 이런 거에 맞춰서 탄생한 게 쿠버네티스라 볼 수 있는 거죠. 다음은 디플로이먼트 에즈 코드입니다. 디플로이먼트에 관한 정보를 코드로서 정의해서 배포를 해야 합니다. 저희는 이제 야물 파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서비스가 여러 태그나 VPC, 시큐리티 그룹, 로드 밸런서 같은 자원들과 유기적으로 어떻게 연결시킬지에 대한 모든 정보를 코드로서 관리하고 배포를 하는 거죠. 여기서 보면 인스턴스 대수가 얼마만큼인지, 디스크 사이즈는 얼마만큼 사용을 할 것인지, 리전부터 해서 배포를 하기 위한 정보들을 이제 명시를 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측정, 메저먼트입니다. 무언가 변경되면 측정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표로부터 우리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게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 고플레이어에서는 매트릭스 야물이라는 옵션을 제공해서 이 디플로이먼트에 관한 정보를 다이나모DB에 저장을 합니다. 다이나모DB는 NoSQL 키밸류 스토어이죠. 네. 한번 이 어떤 정보를 저장하는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저장되는 정보들을 살펴보면 언제 배포가 됐는지,
언제 다음 버전으로 배포가 됐는지, 뭐 이전 버전들은 어떤 정보로 배포를 했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저장을 하는 거죠. 이 외에도 서버가 떠 있는 시간은 얼마만큼인지, 리퀘스트를 얼마만큼 처리했는지 다양한 정보들을 저장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정보들을 저장을 해서 인사이트를 우리가 얻을 수 있겠죠. 뭐 실제 떠 있는 시간들 같은 경우가 뭐 그때의 장애 시간과 장애 이유를 비교를 할 수 있겠고, 뭐 얼마만큼 우리가 해당 시간대 리퀘스트를 수십만 개, 뭐 수백만 개 받았는지 뭐 그런 것들도 우리가 체크를 할 수가 있고요. 자, 다음은 코스트 이펙티브입니다. 클라우드를 이야기할 때 이제 더 이상 저희가 비용을 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클라우드가 너무 비싸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죠. 하지만 정확히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클라우드는 정말 비쌀 수도 있고 상당히 경제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만들어가는지, 누가 인프라를 설계하고 관리하는지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약간 고정 비용으로서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가변적인 비용으로 접근을 해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설명드렸던 매트릭 같은 걸 통해서 이 정확한 인스턴스들, 인사이트를 얻어서 정확한 라이트 사이징을 할 수 있는 정보들을 알 수가 있고, 손쉽게 배포를 세팅해서 배포를 정말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이제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고플로이어는 최대 80%까지 줄일 수 있는 스팟 인스턴스나 스케줄드 인스턴스 같은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역시 이와 같은 것도 코드로 설정을 해서 편안하게 이제 쉽게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EC2 프라이싱 모델이라는 스코어가 있습니다. 얼마만큼 이 EC2에 대한 비용을 효율화를 이뤄냈냐에 대한 스코어입니다. 저희가 이제 EC2를 잘 쓰려면 이제 리저브드 인스턴스를 이용을 해야 되고, 세이빙 플랜을 이용해야 되고, 스팟을 이용해야 하죠. 결국 아래 계산식에 의해서 이제 계산이 됩니다. 참고로 저희 팀이 관리하는 인프라 서비스는 96%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비용을 현재 절약을 하고 있다는 거죠. 참고로 저희 서비스가 뭐 5개의 서비스, 뭐 서버 대수가 20대 이렇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저희가 관리하는 이 위버스라는 플랫폼은 30, 40개의 서비스, 수백 대의 서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어느 분은 뭐 많은 양이 아니라고 볼 수는 있는데, 사실 이런 수치는 양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코드로서 정의를 하고 완벽하게 자동화가 되어 있으면 사실 이러한 형태는 중요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정말로 실제로 많은 비용을 세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플입니다. 이 테라폼이 이 고로 만들어졌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테라폼을 이야기한다거나 패커 같은 툴을 이야기할 때 이제 인스톨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스톨 자체가 너무 쉽기 때문이죠. 과거에는 뭐 어떤 툴을 설치하려면 인스톨 자체가 너무 힘든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 고로 만들어진 어플리케이션들은 뭐 바이너리 하나만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하죠. 우리가 컨피그레이션에 집중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역시 고플로이어 역시 고 랭귀지로 개발이 되어 있고, 뭐 CLI 수준의 간단한 커맨드로서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가 설명드렸던 기능 이외에도 다양한 이 강력한 커맨드들을 지원을 합니다. 여기 이제 아래 보시면 고플로이와 디플로이,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매니페스트 파일을 지정을 하고 몇몇 정보들을 입력해 주시면 배포를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뭐 다양한 기능을 업데이트 중이고, 이제 매뉴얼을 보시면 이제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한 데모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젠킨스는 젠킨스와 코드빌드를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간략하게 이제 배포를 시스템을 한번 구성을 해본 겁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CI 시스템이니 이제 가상 컨테이너를 띄워서 고플로이어를 다운로드 받고 이제 그런 것들을 고플로이어를 실행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뭐 간략하게 CI를 눌러서 우리가 빌드를 하면 이 고플로이어가 실행이 되는 거죠. 저희가 이 과정을 다 따라가서 보면 좋겠지만 이제 시간이 좀 걸리니 과거에 이제 배포됐었던 완전히 똑같은 내용입니다. 배포됐었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어떤 과정이 이루어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AWS의 코드 빌드가 이제 붓업을 하고요. 이제 붓업이 완료가 되면 이제 AWS에서는 빌드 스펙이라고 부릅니다. 이 빌드 스펙에 지정된 이 명령어 순서대로 실행이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세팅을 하죠. 그래서 결국에 보면 이제 러닝 커맨드를 이제 실행을 하게 됩니다. 고플로이어를 이렇게 실행을 하죠. 디플로이어를 이렇게 명령어를 실행을 하는데 참고로 어슴 룰 기능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니페스트, 아까 이 디플로이먼트에 필요한 정보들을 하면 이 정보들을 지정해주고 뭐 몇 가지 정보를 더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제 뭐 로그 레벨을 뭐 디버그를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를 지정을 하게 되면 첫 시작이 되면 이제 헬로라는 어플리케이션을 배포를 하는 겁니다. 이제 이름은 헬로이고 이제 환경은 데브이고 뭐 타임아웃은 이 전체 프로세스는 60미닛 안에 끝날 거다. 그리고 이제 30초 주기로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정보들을 이렇게 먼저 띄워야 줘야 되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어느 솔루션으로 배포를 할지, 어느 사이즈로 배포를 해야 할지, 뭐 이런 것들을 알아야 하니까요. 어떤 IAM에 연결이 될지, 태그는 뭘로 달지, 이제 미니멈 사이즈, 오토 스케일링의 미니멈 사이즈, 맥시멈 사이즈, 현재 지정한 사이즈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걸 이네이블 했으면 이제 믹스드 인스턴스 폴리시에 의해서 이제 스팟 인스턴스를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스팟 인스턴스의 퍼센테이지, 전체 개수의 퍼센테이지로서 지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이 계속 왔다 갔다 체킹을 하게 됩니다. 뭐 주룩주룩 이제 로그를 쭉 봐주시면 되고, 네. 그래서 이런 이름으로 현재 띄우게 되는 거죠. 새로운 오토 스케일링 그룹을 만들었다고, 성공했다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기적으로 그 어플리케이션이 계속 정확하게 디플로이가 되었는지 계속 체크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체크사항을 계속하다가 리스닝이 올바르게 되었으면 타겟 스테이터스를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리스닝이 완벽하게 완료가 되면 이렇게 해시가 완료가 되었다라는 메시지를 주게 되고 모든 스택이 해시가 되었다고 표기가 되고 과거의 인스턴스를 지우게 되는 거죠. 과거의 오토 스케일링 그룹을. 네. 새로운 걸 이제 과거 걸 찾았다고 이렇게 이름 로그가 남게 되는 거죠. 결국에 이러한 정보들을 활용을 해서 언제 디플로이먼트가 실행됐고 언제 완료가 됐는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이 과정은 블루그린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이제 에러가 발생하지는 않는 거죠. 이렇게 이제 네, 이전 스택이 완전히 터미네이트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배포 과정이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스턴스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서 배포를 진행하기 때문에 이제 경우에 따라서 배포 자체가 2분 30초에서 뭐 4분 정도까지 걸리기도 합니다. 네, 결론을 이제 말씀드려야 되죠. 네, 현대 서비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 정말로 복잡합니다.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로 이제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제 구현을 하기도 하고 수십 개의 서비스가 되는 곳부터 수백 개의 서비스가 되는 곳들도 이제 있죠. 앞으로 복잡도가 더 증가를 할 겁니다. 우리가 정말 자동화를 도와주는 많은 솔루션들이 등장을 했죠. 뭐 테라폼도 포함이고, 뭐 패커도 포함이고, 뭐 컨설도 포함이고 정말 많은 툴들이 다 포함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실 해야 할 일들이 정말 간단해져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되고 있지 않죠. 왜냐하면 그만큼 서비스 자체가 복잡도가 더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복잡도는 계속 증가할 거고 서비스를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것들이 더 다양하게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 복잡도는 더 엔트로피는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 데브옵스의 올바른 개념적 이해와 이 철학에 기반한 이 구현을 통해서 해결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뭐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해당 사이트
이 데브옵스 아트팩토리 레포지토리에 접속을 하셔서 뭐 다양한 것들을 같이 봐주시고, 네, 그리고 스타와 네, 구독은 항상 여러분 저희 만들어 나가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컨트리뷰트는 환영이고, 이 개인적으로 참여하고 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Yep, it's done.